우리가 챕터 2의 남은 내용들 중에서 발췌해서 이 지난번에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 다양한 명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걸 가지면 우리가 엄청 단순하게 다음 예제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알고는 있어요. 구해라 라고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S라는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S라는 집합 수직선상에 우리 다 그릴 수 있죠. 3주차도 다행히 뭐 증명은 이제 안 봤으니까 생소하지만 예제는 무지무지 쉽습니다. 해석하기 이렇게 쉬우면 참 좋을 텐데, 그쵸? 쉽게 해야죠 뭐.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땡땡땡. 0은 포함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원소입니다. 얘의 수프리멈이 뭐냐? 어퍼바운드 중에 제일 큰 놈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수프리멈이 뭐냐? 딱 봐도 1입니다. 물론 증명해야 돼요. 인피멈이 뭐냐? 어디 보자. 우리의 직관으로는 0일 것 같다. 그쵸? 이걸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우리의 직관이 맞나? 뭘 증명해야 되지? 0이 로어 바운드임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거는 그래 보인다. 맞죠? n분의 1보다 0이 다 작거나 같으니까.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0보다 작은 놈은 절대 로어 바운드는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0보다 큰 원소는 절대로 로어 바운드가 될 수 없다. 그쵸? 그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S라는 집합을 봤어요. 근데 얘가 바운디드 빌로우죠. 왜 바운디드 빌로우지? 마이너스 100 하면은 S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마이너스 100 너무 아티피셜한가? 0도 그렇잖아요. 로우 바운드가 있네. 따라서 바운디드 빌로우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없죠. 자, 이니까 우리가 인피멈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익숙해지면 안 써도 되는데 아직 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또 씁시다. 귀찮지만 completeness, property of R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얘 코로렐이었잖아요. 따름 정리였잖아요. 둘이 동치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자, 우리가 인피멈이 존재하니까 인피멈을 W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인피멈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 항상 뭔가 말할 때는 이제 내가 익숙해서 쓰는 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 왜? 하면 바로 답을 할 수가 바로까지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과목들에서 증명 중에서도 이제 가장 증명 엄밀히 하고 넘어가려는 과목이 해석개론인데요. 이게 해석하기 그래서가 아니라 해석학도 뭐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이런 것들 빨리빨리 넘어가거든요. 근데 해석개론에서 했던 증명 테크닉이 증명의 방법이 논리 전개를 해나가는 여러분의 습관이 다른 과목들에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과목입니다. 누가 해도 욕을 먹는 과목이 해석개론이에요. 자, 그래서 W가 있다고 칩시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 W는 인피멈이니까 로우 바운드 중에 제일 큰 놈이죠. 그죠? 0은 로우 바운드잖아요. 왜? S에 있는 모든 원소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로우 바운드. 얘는 정의에 의해서 로우 바운드 중에 제일 큰 것. 그러니까 왼쪽이 크거나 같아야지. 그래서 여기 누가 왜 하고 물어보면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왜? 0이 로우 바운드이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나면 괄호 안에 있는 거 안 써도 됩니다. 아직은 안 익숙하니까 써야 돼요. 뭐 숙제 같은 거 할 때는. 자, 그래서 W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W가 0보다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0은 로우 바운드잖아요. 혹시 여기에 뭔가 있다고 칩시다. 숫자가. 혹시 여기에 숫자 입실론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0보다 큰 애는 절대로 로우 바운드가 아니다. 0이랑 입실론 사이에 S의 원소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한 적이 있나? 명확하지 않은데 이제 사실은 지난 그 동영상의 마지막에 했던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사용하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 봅시다. 우리가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쓰려고요. 바로 위에 지난 영상에 썼다가 안 지우니 알키미디안 프로퍼티입니다. 워낙 초반에는 많이 쓰니까 바이 정리 2.5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바이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라고 씁니다. 이름이 붙은 정리들은 다들 그래요. 많이 쓰니까. 그래서 알키미디안 프로퍼티 때문에 n이 있습니다. 이 n이 우리가 정해놓은 숫자보다 커야 돼요. 자, 우리가 뭘 원하는가 봅시다.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봅시다. 얘를 확대해서 보면 여기 0이 있고요. 여기 이무의 입실론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 얘가 있냐? 이걸 원해요. 그쵸? n분의 1이 입실론보다 작기를 원해요. 그 말은 n이 입실론분의 1보다 크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실론 양수예요. 입실론분의 1도 양수입니다. 실수입니다. 알키미디안 프로퍼티가 얘기하는 것. 우리 실수 하나 있으면 일씩 계속 더하다 보면, 즉 자연수를 하나씩 보다 보면 그 정해진 고정된 실수를 넘는 n이 존재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똑같이 씁시다. 이게 뭐야? n분의 1이 입실론보다 작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인 건 뭐냐?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죠. 이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겁니다. W는 n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왜? 왜 그렇지? 로어 바운드잖아. S의 로어 바운드니까 S에 있는 이무의 원소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 근데 이 n분의 1은 입실론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보인 게 뭐지? 다 이렇게 보인 다음에는 시작과 끝을 보고 중간을 무시했을 때 큰 명제로 뭘 보였는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W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보였어요. 양수인데, 아니지, 음수가 아닌데 난네가티브 리얼 넘버인데 모든 입실론보다 작아요. 그러면 W는 0이겠네.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쓰면 좋고요. 답안을 멋들어지게 쓰고 싶으면 보통은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더 씁니다. W가 이무의 입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입실론이 이무의 상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게 인피멈이 0이다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보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증명은 꼭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집합이 있어요. 이 집합의 인피멈은 생각하기는 쉬워요. 수직선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증명이 아닙니다. 증명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내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실수의 직관적인 성질 때문에 뭐 n분의 1 쭉 가다 보면 0 되겠지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0 이렇게 쓴 거지 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의 컴플리트니스를 사용을 해서 모든 n분의 1이랑 0 사이에 비어있는 숫자가 없다라는 걸 보인 거예요. 나중에 이 증명이 거의 똑같이 n분의 1이 극한이 0이다를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증명할 때 쓰입니다. 근데 뭐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하기 전에 간단한 몇 가지 그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들의 결과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들 명제를 보면 당연한 것들입니다.
명제는 정말 당연하고요. 증명은 조금 해봐야 되는데 다행히 증명들이 다들 쉽습니다. 이 영상에서의 증명은 다들 쉽고요. 예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에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증명이 필요하니까 몇 개. 진짜 당연한가 봅시다. 첫 번째 따름 정리예요. 따름 정리 알파라고 합시다. 첫 번째니까 t가 0보다 크면 그러면 n이 있어서 n분의 1이 t보다 작다. 즉 n분의 1이 무지무지 작게 되는 t라는 숫자가 하나가 있기만 하면 그 t보다 작아지게 만드는 n이 자연수 n이 존재한다. 되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n분의 1의 극한이 0이다를 증명 없이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아직 안 했어요, 우리. 나중에 해야 됩니다.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영상에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 한번 해보죠.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알키미디안 프로퍼티 사용하면 당연하게 나옵니다. 자, 뭐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우선 앞에서 인피멈을 보였으니까 그거 한번 써봅시다. 정리 뭐 명제 하나에 증명이 꼭 하나여야 될 필요는 없는데 뭐 여러 가지로 증명해 보죠. 쉬운 것들은 이거 우리 방금 했잖아요. 방금 전 이그젬플에서 얘의 인피멈이 0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인피멈이 0이니까 t는 양수잖아요. 양수는 절대로 로어 바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로어 바운드 중에 제일 큰 놈이 0인데 양수는 0보다 크잖아. 로어 바운드가 아닌 거지. 그쵸? 끝났네. 로어 바운드가 아니니까 뭐야? 어떤 S의 원소 S가 n분의 1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수가 있어가지고 자연수분의 1이 이 집합의 원소잖아요. 그래서 n분의 1이 t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끝났네. 근데 얘가 양수임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그냥 직접적으로 사용한 다른 증명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오히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 아까 증명하면서 다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이 조건이 나오길 원해요. 그 말은 뭐지? n이 t분의 1보다 크기를 바랍니다. 자, t분의 1은 양수잖아요. t가 양수니까 t분의 1도 양수지. 그래서 우리가 알키미디안 프로퍼티 때문에 어떤 자연수가 존재해서 그 자연수가 t분의 1보다 크겠네. 그쵸? 자, 이 얘기는 n분의 1이 t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n이 있어서 n분의 1이 t보다 작다. 근데 n분의 1 양수는 맞잖아요. 그래서 양수는 맞으니까 이렇게 더 써줘도 되겠습니다. 끝났네. 위에는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안 쓴 건가? 쓴 겁니다. 이 집합의 인피멈이 0이다라고 얘기할 때 쓴 거니까. 뭐 어떤 걸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더 이제 사실 그래서 해석회론 같은 수학과 과목들을 재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명제를 보고요. 책의 증명을 보기 전에 내 식대로 한번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책의 증명을 한번 읽어보고 책 덮고 그 증명 한번 써보는 거.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증명의 아이디어만 관찰한 다음에 큰 줄기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적당히 채워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 따름 정리를 한번 봐봅시다. 만약에 y가 0보다 크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해서 y가 n-1이랑 n 사이에 있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 상식적으로는 당연해 보이죠. 1, 1, 1, 1, 1, 1 가다 보면 걔네들의 사이가 1이니까 어느 순간 y를 탁 튀어넘을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 여기서 이렇게 딱딱 일씩 오다 보면 어느 순간 n을 탁 튀어넘을 거잖아요.
n-1이 y랑 같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 n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직관이고 증명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증명을 하고 나면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지금은 뭐냐, 그 챕터 3 이후에서 다양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사전 예비 작업, 그래서 해석개론이 이렇게 당연한 것도 증명을 하는구나, 이것 타에서 엄청 당연한 거 시작해가지고 어려워 보이는 명제도 같이 증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얘 한번 증명해 봅시다. 우리가 저 얘기를 그냥 그대로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y를 탁 튀어넘는 이 n을 잡고 싶어요. n도 튀어넘고 n 프라임도 튀어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직관은 뭐지? 튀어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걸 n으로 택하고 싶습니다. y보다 큰 애 중에 제일 작은 것 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인피멈이네. 그렇죠. 자, 자연수 중에 y를 넘는 y보다 큰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칩시다. 이런 것들 다 고른 거예요. n n 프라임 이런 것들 다 고른 겁니다. 우리가 이 중에 제일 작은 걸 택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피멈이 n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바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인피멈이 존재하려면 집합이 바운디드 빌로우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운디드 빌로우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는 바운디드 빌로우 얘기하기 전에 먼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공집합이 아님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y가 있으면 어느 순간 자연수 중에 y를 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였지? 알키미디안 프로퍼티. 맞죠? 그래서 알키미디안 프로퍼티 때문에 우선 이가 empty set은 아닙니다. 자, 이 중에 제일 작은 걸 고르고 싶어요. 인피멈. 근데 인피멈은 이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조금 위험하잖아요. 더 좋은 성질이 있습니다. 자연수 집합은 임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최소 원소를 갖는다, 리스트 엘리먼트를 갖는다 라는 명제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뭐였냐면 그 이산수학에도 나오고, 그쵸? 제가 옛날에 무슨, 그게 표준 교과서는 아닌데 무슨 교과서 해설집 뭐 이런 거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서도. 어쨌든 그 최소 원소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1주차 첫 시간 때 자연수의 외로드링 프로퍼티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해석개론 연습에 첫 번째 워크시트에서 정의를 한번 써봐라라고 나오기도 했었고요. 책 보고 그냥 그 강의 필기된 거 보고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자, 최소 원소가 있다. 당연한 거긴 한데, 당연한 것도 써주는 게 해석개론의 미덕이니까. 자연수의 외로더링 성질에 의해서 2의 최소 원소가 존재한다. The smallest element가 2에 존재한다. 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대로 한 겁니다. n이 있어서 y보다 큰 n 중에, y보다 큰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것을 우리가 n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지? n-1이라는 애는 n이 제일 작은 애니까 2에 안 들어가잖아요. 2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조건이 안 된다는 거네. 즉 n-1은 y보다 크면 안 되니까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났네. 조건 하나 더 있네. n은 2에 들어있잖아요. 2에 들어있으니까 y보다는 y보다는 커야지. 그렇죠. 그래서 각 두 부등식이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정리를 다 보고 나면 우리가 뭘 한 건지 봐야 돼요. y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n을 찾았어요?
그러면 y가 n-1이랑 n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명제는 여러분이 그냥 바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석 개론은 특성상 기초부터 진짜 아주 기초부터 천천히 증명하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한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사실도 되게 당연한 건데 한번 증명해 봅시다. 여러분이 역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기하게 이 단원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니 정의는 나오지. 정의는 나오는데 결과로 보면은 결과는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당연한데 증명을 하는구나. 왜? 아주 간단한 공리와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게 수학이니까. 근데 것 중에 가장 엄밀성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해석하기니까. 자, 유리수집합의 조밀성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Q가 덴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Q가 덴스하다 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덴스 하면은 형용사고 덴시티 하면은 명사잖아요. 자, 명제를 봅시다. 명제는 진짜 너무 뻔한 명제인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x, y가 실수고요. x보다 y가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x와 y 사이에 유리수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쉽죠. 물론 증명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증명 말고 명제 이해 자체는 진짜 우리가 유리수를 알던 아주 옛날, 여러분의 빠르면 6년 전, 느리면 10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죠. x가 있고 y가 있으면 이 안에 유리수가 있구나. 되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증명 한번 해봅시다. 되게 당연한데 되게 당연한 걸 왜 증명하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요. 이거 내가 증명해 본 적이 있나? 잘 생각해보면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x, y는 그냥 실수잖아요. 근데 x, y가 뭐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고 쳐요. 음수라고 치면 여기다가 무지 큰 수를 더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r을 찾았다고 쳐요. 이게 양수를 만들어가지고요. r을 찾았다고 쳐요. 그 다음에 다시 100씩 빼버리면 r 빼기 100이 x와 y 사이에 있는 유리수잖아요. 그래서 x, y가 어떤 실수든 간에 충분히 큰 수를 더해가지고 x, y가 양수라고 가정해도 됩니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우리가 뭔가 막 복잡하진 않지만 복잡해 보이는 상황을 증명할 때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고 여기에서만 증명하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is sufficient to show that 해가지고 이것만 증명하면 충분해 라고 얘기해도 하고 일반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도 되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적당히 큰 수를 더해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큰 수를 빼주면 되니까 우리가 x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y는 x보다 크니까 당연히 0이겠네. 자, 이제 y-x가 0보다 크잖아요. y가 크니까. 따라서 우리가 자연수 n이 존재해가지고 n분의 1이 y-x보다 크다고 얘기를 작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야? 바로 알키미디안 프로퍼티였죠. 어떤 수 있으면 그 수보다 작은 n분의 1을 찾을 수 있다. 얘네? 맞죠? 어떤 수 있으면 그 수보다 작은 n분의 1을 찾을 수 있다. 였으니까. 그래서 굳이 쓰자면 이것 때문에 된다. 그쵸? 얘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n 양변에 곱해가지고 보면 nx 플러스 1보다 ny가 크다 라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괜히 막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알고 있는 걸 한번 증명해 보자가 전부니까. m이 있어서 nx를 갓 넘는 m이 존재합니다. 그쵸? 우리가 뭘 한 거냐? 여기에 있는 이 y 대신에 nx라는 걸 넣은 거예요. 그러면 nx를 그러니까 nx보다 큰 것 중에 제일 작은 m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여기 이렇게 쓴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얘를 정리해 봅시다. nx 더하기 1이 여기다 양변에 다도 1을 더하면 m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ny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m이라는 게 nx보다는 크고요. 여기 있었지. 그리고 이 m이라는 게 ny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만 각각의 부등식이 어디서 왔나를 한번 간단하게만 체크해 봅시다.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냥 익숙해지라고. 여기서 이렇게 온 겁니다. 맞죠? m이 ny보다 작다가 여기서 온 겁니다. 그냥 쓴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야? 따라서 우리가 양변을 나누면 x n분의 m y를 얻은 거죠. m 자연수, n 자연수, x와 y 사이에, x, y는 실수지만 이 사이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즉 유리수 꼴의 형태의 숫자를 얻었습니다. 자, 끝이에요. 끝인데 증명을 마무리 지으려면 이게 원하는 수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해주면 좋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r이라는 수를 n분의 m이라는 걸로 놓으면 그 r이 x와 y의 사이에 있는 수를 만족한다. 따라서 증명 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없기를 바랍니다. 자, 알키미디아는 또 쓰고 하니까 놔두고요. 자, 우리가 다 알지만 유리수만 댄스냐? 아니죠. 무리수도 댄스죠. x, y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무리수도 택할 수 있어요. 증명 한번 해봅시다. 더 빠르게 해봅시다. 이거는 뻔하니까. 무리수 어떻게 쓰죠? 실수에서 유리수 빼면 되겠네. 명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x, y가 r에 속하고요. x보다 y가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실수에는 속하는데 유리수에는 속하지 않는, 즉 무리수가 있어서 그 무리수가 x와 y의 사이에 있다 라는 걸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의 아이디어는 쉬우니까 듬성듬성 한번 해보죠. 뭐.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더 재밌는 예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봅시다. 우리가 방금 전에 뭘 했냐면 두 실수 사이에 무조건 유리수가 있다 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가 있는데 루트 2분의 x랑 루트 2분의 y 사이에 있는 숫자 유리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수 맞죠? 이것도 실수 맞죠? 실수 나누기 실수니까 그 사이에 있는 r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r이 0이 아니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닌 r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지? 운이 나빠가지고 0을 찾았다고 쳐요. 운이 나빠가지고 0을 찾았다. 그러면 루트 2분의 x랑 0 사이에 또 찾으면 되잖아. 유리수를. 그쵸?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루트 2r y 얘가 되고 얘는 0이 아닙니다.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예요. 무리수죠. 따라서 아까랑 똑같이 씁시다. z를 루트 2 곱하기 r이라고 하면 r이 0이 아닌 이상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니까 z는
무리수고 z가 x와 y의 사이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증명 끝. 그쵸. 그래서 증명 우리가 어렵게 한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단순히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명제를 그냥 엄밀하게 증명해 본 겁니다. 엄밀하게 증명을 한 다음에는 이제 이것들을 증명해라라고 하면 기초적인 것만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뒤에 수열의 특성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쓰면 돼요. 특성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증명 말고 명제를 모르는 게 있나 살펴봅시다.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보다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 당연해 보이잖아요. 어떤 양수가 있으면 양수보다 작은 n분의 1이 존재한다. 당연해 보이잖아요.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보다 큰 가장 작은 n을 택하자. 그러면 n-1은 y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있다. 수직선에서 그리면 그럴듯해 보이죠. 두 수 사이에 유리수가 있다. 두 수 사이에 무리수가 있다. 되게 다 당연해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안 당연해 보이는 증명들로 한 번씩 다 해봤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뭐 알 거 다 알았어요. 집합의 바운디드니스와 수프리멈과 인피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지난번에 증명 없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던 예제들을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해보고요. 이 증명은 별거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증명들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대신 다들 짧아요. 그리고 다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봐봅시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했던 이그젬플들입니다. 예제를 봅시다. 첫 번째, S1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겨먹은 집합이라고 합시다. 2보다 작은 실수 x들의 모임이에요. 이거 수직선상에 여러분 다 그릴 수 있죠. 우리가 뭘 보이고 싶냐면 수프리멈이 2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이거 바운디드 어버브 맞나? 맞죠? 10 S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다 크거나 같잖아. 제일 작아 보이는 게 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S1의 수프리멈이 2다. 이 당연한 걸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 2주차 과제에서는 수프리멈을 찾아라 그랬어요. 찾아라 그러면 그냥 실수 하나 딱 내놓으면 됩니다. 엄청 쉬워요. 일반적으로는. 수프리멈이 2임을 증명하라. 그러면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다행히 이제 뒤에 나올 해석개론의 내용보다는 훨씬 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을 하긴 해야 돼요. 다.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다행히 쉽긴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바운디드 어버브니까 저 2라는 숫자가 우리가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은 거기를 원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어퍼 바운드임을 보일 것. 어퍼 바운드 중에 가장 작은 것임을 보일 것. 근데 그 두 번째 성질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첫 번째 이그젬플은 쉬우니까 아예 다 써보죠. 한번 다 써봅시다. 자, 첫 번째는 어퍼 바운드임을 보여야 돼요. 근데 이런 건 보통 엄청 쉽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어퍼 바운드다. 왜? 2가 S1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다 크잖아. 당연하잖아요. 그쵸? S1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2가 크니까 2는 S1의 어퍼 바운드기는 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우선 기본적으로 쉽습니다. 두 번째,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적은 놈이냐? 만약에 증명 한번 해보죠. M이 어퍼 바운드라고 한번 해봅시다. M이 어퍼 바운드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퍼 바운드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냥 정의해서 당연한 거예요. 어퍼 바운드니까 정확히 말하면 요거네. 어퍼 바운드니까 S1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쓰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2보다 작은 원소는 다 S1의 원소잖아요. 맞죠? 2보다 작은 애는 다 S1의 원소예요. 입실론이라는 표현이 2보다 작은 애가 다 원소다라고 쓰는 것도 괜찮은데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2 빼기 입실론이 S1의 원소다 라고 하는 게 나중에 얘기를 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왜 그런가 봅시다. 이게 S1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E 마이너스 입실론이 M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걸 우리가 원한 겁니다. 써봅시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다. 우리가 뭐 A가 B보다 작다 이런 거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A가 B보다 작다. 어떻게 보여? A가 B 플러스 입실론보다 다 작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어떻게 보여? A가 이무의 양수에 비해서 다 작다 혹은 작거나 같다. 얘니까 모든 양수에 대해서 E-M이 그 양수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E-M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쵸? 이게 우리가 실수의 가장 간단한 특성에서 입실론을 사용한 아규먼트로 처음 나왔던 겁니다.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E가 M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보였어요. 자, 보인 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했냐면요, 만약에 M이 어퍼 바운드라고 하자, S1의 어퍼 바운드라고 하자, 그러면 M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즉 2가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은 놈인 거예요. 어퍼 바운드고 다른 어퍼 바운드보다 더 작다, 작거나 같다를 보였으니까. 맞죠? 이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방법을 또 써봅시다. 처음이니까 증명 끝이에요. 증명 끝인데 그냥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인 건 뭐예요? 어퍼 바운드가 있으면 걔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 이번 주 첫 영상에서도 얘기했죠. 얘의 동치 명제가 뭐냐? 2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아니면 2보다 작은 애는 절대로 어퍼 바운드가 될 수 없다 를 보이면 돼요. 그거 한번 보여봅시다. 만약에 어떤 원소가 2보다 작다고 합시다. 우리가 뭐 해야 돼? 2보다 작으면 어퍼 바운드가 아님을 보여야 돼요. 자, 원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예요. 한 게 뭐냐? 누를 여기서 잡았습니다. 2보다 작잖아요. 어퍼 바운드가 아님을 보이려면 뭘 해야 되지? 누보다 큰 원소를 찾으면 됩니다. 누보다 큰 원소를 하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찾으면 돼요. 근데 그냥 있다 하면 좀 그렇잖아. 더 좋은 방법, 누와 이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알키미디안 프로퍼티 써도 되고 뭐 써도 되고,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 편한 거 쓰려고 합니다. 누와 이의 중심이 누보다 큰 거 확실하잖아요. 그걸 써봅시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옮기면 해석개론의 증명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해석개론 할만하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맞죠? 우리 뭐 한 거지? 2보다 작은 애는 절대로 어퍼 바운드가 아니다. 동치로 어퍼 바운드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 둘 중에 하나만 보여도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보죠 뭐. 입실론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뭐 해야 되지? 2번 명제랑 똑같은 게 이제는 뮤가 아니라 얘를 이무의 2보다 작은 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였어요? E 마이너스 입실론이랑 이 사이에 원소가 있다. 즉 E 마이너스 입실론은 어퍼 바운드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야 됐습니다.
뭐 똑같이 해보죠. 근데 이때는 x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 더 멋있게 찾을 수 있겠다. 2에서 입실론의 반만큼만 빼면 되지. 그치? 입실론만큼 뺐을 때 이렇게 가니까 입실론의 반만큼만 빼면 중간에 있을 것 같잖아요. 아, 뭐 난 좀 삐딱해서 4분의 1 빼겠어. 100분의 1 빼겠어. 2에 좀 더 가까이 있길 원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다 답이에요. 입실론보다 덜 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적으로 2분의 입실론만큼만 빼봅시다. 그러면은 입실론만큼 뺐을 때 여기 있으니까 x를 2-2분의 입실론이라고 하면 이 중간에 있을 거잖아요. 입실론을 뺀 것보다는 2분의 입실론만큼 뺀 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x가 s에 들어있고 x가 2-입실론보다 확실하게 큽니다. 그쵸? 아, 물론 안 써도 되지만 당연히 우리가 s를 뽑았으니까 2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2는 어퍼 바운드니까. 그래요? 뭐야? 2보다 작은 수는 어퍼 바운드가 될 수 없다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프리멈의 세 가지 동치 조건을 얘기를 해서 세 가지 동치 조건을 다 썼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보여야 돼요. 어퍼 바운드니까. 2-1, 2-2, 2-3 중에는 어떤 걸로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보이면 됩니다. 그쵸?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시험이나 퀴즈에서 세 가지 다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가 더 간단하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 짜잘한 숙제, 큰 숙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번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S2는 0과 이제는 첫 번째 예제를 빨리 했으니 첫 번째 예제를 천천히 했으니까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뭐 세 가지로 다 할 필요 없고 좀 쉬워 보이는 한 가지로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우리 수프리멈을 구해라. 뭐 숙제 문제 비슷한 게 있었던가? 그다음에 인피멈을 구해라. 엄청 쉽네. 수프리멈 뭐야? S를 전부 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딱 봐도 2잖아요? 인피멈은 딱 봐도 0이잖아요? 오케이. 딱 봐서 2, 0. 아무도 태클을 안 겁니다. 찾아라. 찾았으니까. 증명해라. 그럼 증명해야 돼요. 찾는 건 쉬웠으니까 증명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난주 숙제는 찾아라. 이번 주 숙제는 증명해라. 해야 될 거. 첫 번째. 2는 어퍼 바운드다. 이것도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되겠죠. S2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2가 크다. 여기도 0이 로우 바운드다. 맞죠? 왜? S2에 있는 모든 원소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첫 번째는 쉬웠다. 두 번째 뭘 해야 되지? 그냥 정의대로 해볼까요? 아니면 저 2-1, 2-2, 2-3 중에 어떤 걸 해도 되니까 제가 한 가지 방법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다른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그냥 심심하면 해보기 바랍니다. 다 쉬워요. 자, 만약에 M이 어퍼 바운드라고 합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어퍼 바운드는 다 2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이 써볼까요? X가 S2의 원소기만 하면 X는 M보다 작다. 그쵸? 어퍼 바운드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자, 여기 좀 조심해야 돼요.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E-입실론이 S1에 들어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까는 입실론이 100이다 이래도 뭐야? 집합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입실론이 100이다, 입실론이 만이다, 입실론이 0.1이다 이래도 2에서 2보다 작으면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 2에서 너무 큰 숫자 빼면 안 되고 1과 2 사이에 있는 수는 다 S에 들어있잖아요. S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입실론이 0과 1 사이면 E-입실론 S1에 들어간다. 이건 맞네요. 그쵸? 자, 이러니까 따라서 S2지. 따라서 E-입실론은 M보다 작아요.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이거 1 포함해도 되겠네. 2 빼기 1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입실론은 아니고 0과 1 사이의 입실론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S2에 들어간다는 걸 사용을 해서 어퍼바운드 성질 때문에 E-입실론이란 S2의 원소가 M보다 작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자체는 S2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입실론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입실론이 1보다 크면 그러면 E-입실론은 1보다 큰 걸 빼는 거니까 1보다 작잖아요? 따라서 M보다 작습니다. 그쵸? 따라서 결국 저 너무 위쪽에 있었네. 그래서 이 처음에 밑줄 친 거는 입실론이 너무 크지 않으면 좀 0과 1 사이면 E-입실론이 M보다 작다고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다 됩니다. 당연하지. 조그만 입실론에 대해서 되니까 더 많은 걸 빼면 될 것 같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윗줄에 딱 한 줄로 써준 것 뿐입니다. 그죠? 자, 얘가 되니까 아까랑 똑같네?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이 숫자가 M보다 작은, 이거 똑같아. 이렇게 쓸 수 있죠. 익숙해지면 이 위에서 바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얘가 되니까 E-M이 0보다 작거나 같고, 따라서 M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네. 그죠? 그죠? 아까랑 본질적으로 똑같은 증명을 한 겁니다. 자, 인피멈이 0임을 보여봅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 0이 로우 바운드 중에 제일 작은 것일 것. 로우 바운드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에요. 이것도 처음이니까 인피멈이나 수프리멈이나 똑같긴 하지만 처음이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봅시다. 만약에 M이 로우 바운드라고 합시다. 이건 더 쉬워요. 왜 더 쉽냐면 이 0이라는 원소가 S2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있으면 얼마나 쉬운지 봅시다. 안 들어있으면 아까처럼 막 뭐 입실론 쓰거나 뭐 다른 걸 쓰거나 해야 되는데 들어있으면 엄청 쉬워요. M이 로우 바운드면 0이 S2에 들어있잖아요. M? 스몰 m이라고 합시다. 작은 거니까. 그쵸? 그러면 로우 바운드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끝났습니다. 뭐야? 뭐 한 거야? 로우 바운드가 0보다 0이 로우 바운드다. 로우 바운드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쉬웠어요. 끝난 겁니다. 자, 둘 중에 뭘 해도 됩니다. 우리 동시 조건 생각해 봅시다. 로우 바운드는 전부 0보다 작거나 같다. 동치는 0보다 크면 로우 바운드가 아니다. 그렇죠? 만약에 누가 0보다 크다고 합시다. 얘가 로우 바운드가 아님을 보이고 싶어요. 아니 뭐 당연하지만 그림 그려봅시다. 여기 0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뮤가 있다고 쳐요. 로우 바운드가 아니려면 뮤보다 작은 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왜? S2의 원소니까. 자, 얘를 X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X를 0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X는 S2에 있고 X는 뮤보다 작습니다. 수직선에 그려놓은 걸 그냥 그대로 쓴 것뿐이에요. 뭐야? 양수가 있는데 0은 S2의 원소니까 0은 그 양수보단 작아야 되잖아. 이 말은 뭐야? 뮤는 로우 바운드가 아닙니다. (2-1이나 2-1나) 똑같죠. 우리 뭐 보는 거야? 0은 로우 바운드, 0보다 큰 놈은 0보다 큰 이무의 뮤라는 수는 전부 로우 바운드가 아닐 것. 둘 다 쓸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S3가 우리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거 우리 인피멈 앞에서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하자마자 증명을 했어요. 맞죠? 수프리멈이 뭘까? 집합의 수프리멈은 딱 봐도 1이잖아요. 1보다 큰 놈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말로만 해봅시다. 앞이랑 똑같으니까. 1이 어퍼 바운드냐? 당연하죠. n분의 1보다 다 크거나 같은데 1보다 작은 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걔는 절대 어퍼 바운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뮤보다 S3의 원소인 1이 크니까. 쓸 수 있겠죠. 써보기 바랍니다. 자, 2단원에 있는 뭐 더 얘기할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읽어봐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질적으로 해석개론의 처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개념인,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고 있는 것들을 엄밀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합시다.